강인철은 거대한 창문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을 일군 백만장자 회장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외아들을 일찍 잃은 후 손자 강민수가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은 편이었지만 문제는 그의 아내 윤지연이었습니다. 33세 지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처럼 보였어요. 항상 정중하게 인사하고 적절한 말을 하며 사회적 모임에서도 흠잡을 데 없이 행동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인철은 오랜 사업 경험으로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친절함과 예의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계산된 행동인지 확신할 수 없었죠. 인철은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아들의 미소가 그리웠어요.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요. 이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서 그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진심이 뭔지 알아보고 싶다. 인철은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랜 세월 사업을 해오면서 그가 배운 것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었죠. 지연의 진심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인철은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비서 박상우가 그를 맞이했어요. 상우는 인철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죠. 회장님, 무슨 일이시죠?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상우야, 좀 특별한 부탁이 있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씀하세요. 며느리 지연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그런데 평상시 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겠더라고. 인철이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은 위기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지연을 몇 번 만나보면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인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변장을 해보려고 해. 아무도 날 알아볼 수 없게 말이야.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변장해서 지연이 앞에 나타나 보는 거야. 상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할 게 뭐가 있어? 단지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을 뿐이야. 인철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에는 나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공손하게 대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을 마주했을 때는 어떻게 행동할까? 그게 궁금해. 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인철은 낡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뜨리고 얼굴에는 인위적인 주름을 만들었어요. 손톱 사이사이에는 일부러 때를 끼워 넣었죠. 평소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됐나? 인철이 상호에게 물었어요. 완벽합니다. 저도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술에도 준비해뒀습니다.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점심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들고 나온 날이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부유한 생활을 과시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죠. 언니, 그 가방 진짜 예쁘다. 얼마 했어? 친구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야. 1,500만 원 정도. 지연은 일부러 무심한 듯 대답했어요. 사실
그녀는 이런 순간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을 받을 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때 카페 앞 인도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낡은 수레를 끌고 가던 노인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인철이었죠. 그는 일부러 지연이 지나가는 길목에 수레를 세워두었어요. 뭐야, 저거? 지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저런 더러운 게? 친구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보기 싫다. 이런 고급 동네에서 왜 저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지연은 성큼성큼 걸어가서 인철에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인철은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길을 막았네요. 금방 치우겠습니다. 금방이 아니라 당장 치우세요. 왜 하필 여기서 폐지를 줍고 있어요? 보기 흉하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런 곳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인철은 더욱 몸을 움츠리며 수레를 옮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실수인 척하며 지연의 명품 가방을 살짝 건드렸어요. 사실 의도한 것이었죠. 지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거든요.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지연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장 무릎 꿇고 빌어.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동네 이미지가 떨어져요. 카페 사장님도 좀 신경 써주세요. 그녀는 카페 직원에게까지 소리쳤습니다. 인철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죠. 지연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앞에 길도 못 지나다니게 하세요. 우리 동네 이미지 떨어져요. 그녀는 카페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고급 동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카페 직원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님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노인을 보호해야 하는지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근처를 지나던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인철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물었어요. 지연은 즉시 그 아이를 제지했습니다. 애야, 저런 사람은 도와주는 거 아니야. 더러워. 그녀의 목소리에는 혐오가 가득했어요. 엄마는 어디 있니? 이런 걸 가르쳐야지. 아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나쁜 일인 것처럼 말하니까요. 인철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짓밟는 지연의 모습에서 그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났어요. 돈과 지위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죠. 아직도 안 치웠어요? 빨리 안 가요? 지연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인철을 재촉했습니다. 친구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 보기 싫다. 왜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관리사무소에 신고해야겠다. 인철은 천천히 수레를 끌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어요. 평소 그가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지연은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나면서도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정말 기분 나빠. 비싼 가방도 더러워졌잖아.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죠. 인철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지연이 평소 보여준 친절함과
예의는 모두 가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은 남편 민수와 함께 갑작스럽게 회장실로 초대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급한 톤의 전화를 받은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부르신 걸까? 지연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비서님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고 그냥 오라고만 하시더라. 민수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두 사람은 노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른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인철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죠. 앉거라. 인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와 함께 앉았어요. 그때 모니터 화면이 켜지면서 며칠 전 카페 앞에서 일어난 일이 고스란히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화면이었죠. 화면 속에서 지연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디서 그 더러운 손으로 내 가방을 만져. 당장 무릎 꿇고 빌어 라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죠.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장면 기억나나? 인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지연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때 인철이 천천히 일어나서 그날 입었던 낡은 옷을 꺼내 보였습니다. 지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혹시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 그날 그 폐지 줍는 노인이 바로 나였다. 인철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소리쳤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할아버님,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지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몰랐지. 그래서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어. 인철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인철은 천천히 자리에 앉으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겪은 수많은 배신과 실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연아,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인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그 노인이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녀는 그날 일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변명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들어보겠어. 인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비싼 가방을 더럽혔으니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할아버님인 줄 알았다면 절대 그런 행동 안 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야. 인철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봤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라는 그 말이 문제라고.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진짜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 집에서는 그럭저럭 다정했던 지연이었는데 이렇게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를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법이야. 인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그 노인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어.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난 폐지를 줍던 노인에게 무릎을 꿇게 한 사람에게 이 회사를 맡길 생각이 없다. 인철의 결정적인 말이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아직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야, 넌 괜찮다.
하지만 지연이는 인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란 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어. 지연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그녀의 진심은 드러났습니다. 돈과 지위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바로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죠. 이제 결정했다. 회사 승계 계획을 다시 검토하겠어. 인철의 마지막 말이 회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와 지연의 집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여보, 정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랬어. 정말 할아버지인 줄 몰랐다고. 지연이 대답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반성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할아버지든 아니든 어려운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변명하려 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비싼 가방을 더럽혔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었잖아. 지연아, 너 정말 모르겠니?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빌라고 소리쳤던 거야. 그것도 나이 많은 어르신한테. 그래도 내가 설마 그런 의도로. 의도가 뭐든 상관없어. 결과가 중요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일어섰습니다. 난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지연은 갑자기 화가 났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럼 넌 완벽하기라도 해.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계속 변명만 하는 내가 이해가 안 돼. 민수는 지쳤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철은 회사 내부적으로 승계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어요. 지연은 사내에서 완전히 외면받게 되었죠. 임원들도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연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반성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발각된 것에 대해서만 후회하고 있었죠. 민수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할아버지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연과의 미래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리 관계를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인철은 다시 그 낡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같은 수레를 끌고 같은 길을 걸으며 그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지연은 결국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민수와의 관계도 끝이 났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연이 집을 나서며 했던 마지막 말이 인철의 귀에 아직도 맴돌았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 모습에서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인철이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대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철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맑고 순수한 눈빛이 지연과는 완전히 달랐죠. 계산이나 이해관계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인철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무거우실 텐데. 여대생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인철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있었죠. 여대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가방에서 따뜻한 음료수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라도 드세요. 날씨가 추우니까요. 인철은 그 순간 진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돈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람다운 모습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인철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대생이 떠나간 후 인철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심을 보는 법을 다시 배웠구나.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맡길 사람은 지위나 학벌이 아니라 진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지영 같은 사람에게는 절대 맡길 수 없었죠. 인철은 수레를 끌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진심이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